프로시저라고 하면 이게 C 언어 레벨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함수를 지칭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어셈블리 레벨에서 보면 이제 프로시저 또는 뭐 서브루틴 뭐 이렇게 부릅니다. C 언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 쉬우니까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건 현재 실행 중인 루틴이 이제 함수가 있는 쪽에 가서 점프를 해서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고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제 P라는 함수 내에 Q라는 함수를 호출 이렇게 한다라는 건 그렇죠. 일단 루틴이 Q 루틴으로 가서 Q 루틴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실행을 할 때 호출하는 콜러 쪽에서 어떤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넘겨주죠. 호출받는 콜리 쪽에서 파라미터를 받아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호출되는 함수 내에서 또 t라고 하는 이제 함수 내의 블럭에서 선언이 되니까 이거 보통 우리가 C 언어 기준으로 오토매틱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토매틱 변수. 그리고 이 변수들은 함수가 호출이 돼서 리턴되는 그 순간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얘기는 이제 스택에 잡혔다가 스택 메모리에 잡혔다가 이제 리턴되면서 스택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거죠. 여기 이제 V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출되는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다 오토매틱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를 이제 리턴을 하게 되죠. 리턴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값을 이제 QX가 가지고 R 밸류로 갖게 되고 그걸 이제 Y에 어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그 호출됐던 다음 프린트 Y를 실행하는 쪽으로 컨트롤이 넘어가겠죠. 이때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쪽 얘기가 좀 중요해지는데요. 메모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이제 스택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메모리들이, 우리가 메모리를 볼 때 메모리가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이제 그 코드와 그 다음에 글로벌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의 정반대쪽에 스택이 잡히고 가운데 이제 흰 메모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택 메모리를 이제 함수가 호출될 때 스택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가라는 주제가 지금 이제 이 파트 3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스택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일단 스택은 비어있는 메모리 공간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이쪽이 이 주소가 이제 0부터 시작되는 낮은 주소고 이쪽이 이제 메모리에 가장 큰 주소가 있는 주소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비어있는 메모리 아래에는 이제 뭐 다른 이제 프로그램이나 글로벌 변수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위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이쪽이 메모리 주소가 낮은 쪽이고 이쪽이 메모리 주소가 큰 쪽입니다. 고드름이 이렇게 자라듯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위에서부터 스택이 이렇게 관리가 되면서 필요하면 스택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스택의 현재 맨 꼭대기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위치로 보면 제일 아래로 보이는데 논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건 스택의 꼭대기입니다. 스택 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스택 포인터라고 얘기하고 디폴트로 CPU 내의 레지스터 RSP가 항상 스택을 관리하면서 스택의 꼭대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가 막 호출되면 이제 호출되는 함수들이 스택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스택이 쭉 길이가 쭉 늘어나다가 함수가 리턴이 되면 쭉 줄어드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죠. 스택에 이제 연산을 하는 대표적인 명령어로 이제 push와 pop이 있는데요. push는 일단은 이제 push 여기 이제 q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64비트에 대해서 연산을 한다라고 할 때
쿼드라 그래서 Q가 붙은 거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오퍼랜드, 이 오퍼랜드를 현재 스택에 RSP가 주어져 있는 이 꼭대기에 오퍼랜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명령어 갈 때는 스택 포인터가 먼저 빈 공간을 잡고 거기서부터 쓰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8씩 증가한다. 근데 사실 8씩 감소한다 그랬죠. 스택은 커지는데 감소한다 그런 얘기는 이제 논리적으로 스택은 커지는데 어드레스 측면에서 이쪽이 낮은 어드레스니까 이제 감소하는데 얘가 64비트 단위로 다루기 때문에 8바이트.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하나씩 붙으니까 88에 64, 64비트를 넣으려면 8이라는 주소가 이렇게 감소가 돼야 되죠. 스택이 8바이트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스에 있는 값을 스택 8바이트를 옮긴 다음에 거기에 가리키는 녀석에 가리키는 그 스택의 위치에서부터 8바이트를 씁니다. 이게 푸시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스택을 이렇게 8, 마이너스 8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스택은 길이가 늘어난 거죠. 주소 기준으로 이제 여기 해놓고 그 다음에 쓰는 거죠. 그럼 빈 공간을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팝인데요. 팝은 현재 RSP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거기서 바로 값을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서 팝의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데스트 여기에 이제 반드시 레지스터여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메모리라고 그러면 이 연산이 메모리에서 읽어서 메모리로 쓰는 연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은 이제 레지스터여야 되는 거고,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스택 메모리에 있는 내용에 여기서 이제 8을 증가시킨다라고 값을 읽고 난 다음에 8을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읽어드리고 이제 스택의 꼭대기에 있는 값이 사라졌다라고 보고 스택의 길이가 논리적으로 줄어들죠. 근데 어드레스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꺼낸 거를 이제 여기 데스트라는 가르치는 레지스터 안에다가 값을 저장을 시키는 거죠. 꺼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셈블리 언어에서는 이제 스택을 다룰 때 푸시와 팝이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주소는 증가하고 스택 길이는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패싱 컨트롤인데요. 이제 컨트롤을 넘겨준다는 얘기는 이제 호출하는 함수 콜러와 호출당하는 함수 콜리에서 컨트롤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IP, 인스트럭션 포인터죠. 어디 다음에 실행시킬 명령어가 현재 여기를 실행하다가 다음에 어디를 가리켜서 어디로 실행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때 컨트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 함수에서 저 함수로, 콜러 함수에서 콜리 함수로.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 이그젬플을 하나 보면은요, 멀트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 곱하기 한 다음에 저장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함수 C 언어 기준으로 이제 매개 변수 3개가 전달이 됐고 x, y는 call by value로 전달이 됐고 dest는 call by reference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함수 멀트 스토어 안에 또 다른 함수인 멀트2를 호출을 하고 있고요. x, y를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x, y는 call by value로. 멀트2가 여기에 있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곱한 다음에 결과를 리턴하는 거죠. 그냥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을 리턴 받아서 그 값을 call by reference로 데스트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이 값을 곱한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아랫부분이 위에 코드의 어셈블리 코드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 C 코드의 어셈블리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연산을 보면 이제 콜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콜이 멀트2를 호출하는 걸로 보여요. 여기 보면은 400550 이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럼 이 주소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주소는
이 멀트2의 시작 주소죠. 이 함수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호출을 하기 전에 이제 얘는 xy nest의 값을 넘겨 받았는데요. 이게 앞에서도 우리가 이게 rdi, rsi, 그 다음에 rdx가 디폴트로 이 값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rbx라고 하는 값을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시에 있다는 얘기는 현재 레지스터, CPU 내 레지스터 rbx의 값을 스택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세이브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rdx는 뭐냐면 이게 rdi, rsi, 이게 rdx입니다. 그럼 rdx는 여기서 데스트는 실제로 메모리 포인터 주소죠. 포인터. 그걸 rbx에 잠깐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rbx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멀트 스토어 입장도 얘가 메인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호출을 받은 거니까 이 안에서 rbx를 맘 놓고 사용을 해버리면 얘를 호출하기 전에서 그 다른 코드가 rbx의 값을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값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rbx를 잠깐 이렇게 스택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그 rbx를 얘한테 물려받은 rdx를 rbx에다가 잠시 사용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럼 1로 넘어오죠. 그러면 얘가 호출이 되는데 여기서 xy가 1로 넘어오는 겁니다. a하고 b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x하고 y는 rdi, rsi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rdi, rsi를 그대로 넘어오니까 rdi, rsi가 xy 값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rax에다가 rdi 넣고 그 이제 rdi가 들어있는 여기가 rdi가 들어있죠. rsi를 rdi에다 곱해서 다시 rax에다가 저장을 하는 이제 요 결과가 rax에 있죠. 그래서 리턴 하게 되면 자동으로 rax의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코드 입장에서는 rax에 이미 이 계산 결과 곱하기의 계산 결과가 rax에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rax에 이미 이 멀티의 결과가 들어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아까 rbx가 rdx 즉 데스트의 주소를 rbx에 임시 저장해 놨으니까 rbx를 가지고 간접 어드레싱을 하면 결국 데스트가 가리키는 곳에 메모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메모리. 그 위치에다가 곱하기 한 결과 여기서 리턴된 rax를 저장합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데스트에다가 t를 저장하는 루틴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rbx를 스택에다가 저장을 시켰죠. 그 다음에는 팝은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rbx를 다시 CPU 내 rbx에다 그대로 복원해 놓고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 스토어를 호출했던 녀석으로 컨트롤이 넘어가고 그 녀석이 혹시나 rbx를 쓰고 있더라도 그 값엔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저장시켜 놨다가 복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유럽 여행이나 뭐 유럽의 유학생들을 보면은 그 런던 중심이나 파리 중심에서 유학생들이 이제 새 들어 사는 플랫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원룸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월세가 비쌉니다. 런던에서 살고 있는 유학생이 예를 들어 한 달간 여름에 방학 때 유럽 여행이나 파리로 간다고 치면 예를 들어 파리로 간다고 치면 자기 집을 한 달간 비워둬야 되니까 그 가격이 굉장히 손해죠. 그래서 유럽 여행 온 사람한테 자기 집을 한 달간 렌트를 줍니다. 근데 짐은 그대로 놓고 가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중요한 거 자기가 아끼는 거를 가방에다 담아서 근처에 다른 친구 집에다가 맡기고 자기는 가벼운 짐만 챙겨서 또 저기 파리에 가서 쓸 걸 가지고 갑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은 지금 이 멀티 스토어 입장에서는 CPU가 일단 공간이죠. 집이라고 생각하면 멀티 스토어를 호출한 녀석이 이제 CPU를 빌려주는 거죠. CPU라는 방을 빌려주면 이제 멀티 스토어가 그 CPU 방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거죠. 남의 집을 빌렸으니까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또 빌린 사람은 딱 들어와 가지고 거기 물건들이 있는데 자기가 한 달 동안 살 거니까 거기 있는 물건들을 자기가 가져온 물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가 쓸 물건을 거기다 넣고 거기에 있던 물건을 딴 데다 치워 넣죠. 왜냐하면 당장 쓸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RBX가 기존에 이 멀티스토어를 호출했던 녀석이 사용하던 물건이고 그 위치 그런 것들을 이제 얘는 가져온 물건으로 써야 되니까 이걸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거기다 이제 놓고 쓰다가 다 쓰고 한 달 후에 떠날 때 원래 자리로 자기가 치워놨던 거를 복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RBX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을 빌려주는 사람도 자기가 미리 따로 정리해서 다른 데다가 보관할 거, 중요한 거는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새 들어온 사람도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놓고 써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임시적으로 치워서 딴 데다 놓고 자기 물건 쓰다가 갈 때 자기 물건 챙기고 그걸 거기다가 그대로 복원해 놓고 가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 물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저장을 시켰던 물건도 가져와서 풀면 아무 이상 없죠. 그냥 아무도 안 살았다는 듯이 그 집에서 계속 이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콜이 있는데 이 콜이 사실은 점프해서 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실행하고 되돌아와야 되니까 이때 스택에다가 되돌아올 주소인 400549, 즉 인스트럭션 포인터입니다. 이 다음에 실행할 인스트럭션 포인터, 그거를 스택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다음에 그리고서는 이제 얘를 실행을 하고 리턴을 만나면 스택에 저장되어 있던 이 주소를 다시 꺼내 옵니다. 꺼내서 인스트럭션 포인터에다 재장전 시키죠. 그러면 이제 인스트럭션 포인터는 다음 실행 명령을 일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그젬플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 그 제어가 이렇게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콜과 리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고요. 콜하면 점프했다가 리턴하면 되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스택이 관여를 한다. 자동으로 되돌아올 주소를 저장했다가 이제 꺼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프로시저 콜 레이블이 있는데 이 레이블로 일단은 점프를 하는데, 점프를 하기 전에 스택에 되돌아올 주소, 즉 콜의 다음 주소를 저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리턴 주소가 되는 거죠. 리턴 어드레스는 이제 그 호출을 한 직후에, 호출이 끝나고 다음에 실행할 그 주소를 리턴 주소로 스택에 저장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턴을, 호출된 코드에서는 이제 리턴을 만나면 스택에서 그 저장해 놨던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리턴 주소를 꺼내다가 그 주소를 인스트럭션 포인터로 지정해서 그 주소로 다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그젬플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 멀트 스토어에서 아까 멀트를 호출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요 단계에서는 지금 콜 요거를 주소를 보면은 주소를 보면 지금 544입니다. 544. 544에서 544라는 얘기는 얘를 아직 실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실행하기 직전에, 콜을 실행하기 직전에 스택은 이제 이 주소 120을 스택 포인터는 120을 가리키고 있고, 현재 그 IP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 얘를 아직 실행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얘를 딱 실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바뀌냐면, 얘를 실행하는 중에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는 얘가 되니까 인스트럭션 포인터는 그러니까 콜에 의해서 인스트럭션 포인터는 일로 바뀌고, 이 녀석 입장에서는 다음에 실행할 주소 549를 스택에다가 저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스택 포인터는 여기서 120에서 118로 줄어듭니다. 2가 줄어든 게 아니라 헥사니까 8이 줄어든 겁니다. 즉 스택은 8바이트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주소는 이제 멀트2의 시작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럼 얘가 이제 실행을 하고, 얘가 실행을 딱
하고 마지막에 지금 557이니까 얘를 실행하기 직전이죠. 리턴을 딱 실행을 해버리면 실행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을 딱 하는 순간에 스택에 저장되어 있던 요 5549라는 걸 꺼내다가 인스트럭션 포인터에 가리키게 되니까 다음에는 1로 이제 컨트롤이 옮겨가게 되고요. 스택은 여기서처럼 이제 하나 줄어들었죠. 그래서 스택의 포인터는 주소는 늘어납니다. 8바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건 뭐 단순한 거니까 이제 따라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패싱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여러 군데서 잠깐씩 언급을 했는데 콜러 호출하는 함수에서 호출 당하는 콜리 함수로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 예를 들어 x, y, z, w 이런 식으로 쭉 할 때 6개까지의 아규먼트들을 전달을 할 경우에 컨벤션으로 아까 우리는 이제 3개 정도만 봤었는데 RDI, RSI, RDX 그 다음에 RCX, R8, R9 이런 식으로 6개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호출하는 함수에서 매개 변수 6개를 동시에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넘겨받는 거죠. 그리고 RAX는 계속 이제 리턴 값은 자동으로 RAX에 들어있는 값이 리턴이 된다. 즉 콜리에서 계산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콜러한테 보낼 때는 콜리 함수에서 RAX에다 최종적인 값을 넣어놓고 리턴 해버리면 그 값이 그대로 콜러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레지스터 컨벤션인데 뭐 이런 순서로 사용한다. 6개까지 사용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또 다른 이제 데이터 플로우 이그젬플인데요. 앞에서 본 그 코드의 연장입니다. 뭐 똑같은 코드인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 XY 데스트가 RDI, RSI, RDX 여기서처럼 여기 3개니까 요거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콜 할 때 XY를 이제 즉 XY는 여기 있는 이제 RDI와 RSI를 통해서 넘겨지면 이제 이 멀트가 리턴을 하고 나면 얘가 최종적으로 계산한 값이 RAX에 누적이 돼 있고 얘가 리턴을 하게 되면 RAX의 이 계산 값이 넘겨지고 콜러 함수에서도 그 값이 그대로 RAX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 로컬 데이터는 이제 시연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함수 내에서 선언된 오토매틱 변수들을 얘기합니다. 오토매틱, 즉 함수가 호출을 되는 순간에 스택에 그 변수가 잡혔다가 함수가 호출을 다 끝나고 리턴할 때 스택에서 그 잡혔던 변수 메모리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택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오토매틱 변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리커션이라고 함수의 리커션, 즉 어떤 함수가 자기 자신을 연속해서 호출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재기 호출, 리커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언어들에서 리커전을 지원을 하죠. 뭐 C나 자바 이런 등등.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이제 재진입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리엔트런트라고 하는 코드들이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함수를 하나의 프로시저를 동시에 여러 번 계속 호출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만약에 재기 호출을 코드를 잘못해서 여러 번 자기가 호출하고 자기가 또 호출하고 해서 언젠가는 리턴을 해야 되돌아오는데 이 리턴하는 조건을 잘못 맞추면 계속 호출만 하다가 스택이 풀 돼버리죠. 왜냐하면 함수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되돌아올 주소를 스택에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에서 사용할 로컬 오토매틱 변수를 스택에 잡는다는 얘기고 스택의 길이가 고드름이 늘어나듯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호출한 함수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면 또 늘어나고 호출하면 또 늘어나고 그래서 뭐 적당히 늘어나다가 리턴을 해야 거기서부터 리턴해서 들어올 텐데 만약에 이제 리턴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스택이 메모리에 있는 스택을 다 쓰고 스택 풀이 돼서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호출하는 함수에서 호출당하는 함수로 아규먼트 매개 변수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 넘겨주는 것도 스택을 통해서 넘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호출당하는 함수 안에서 로컬로 오토매틱으로 선언한 변수들도 스택에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하는 녀석이 나중에 자기가 호출해서 코드를 실행하고 되돌아올 주소도 스택에 저장해야 되니까 그 리턴 주소 같은 것도 저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호출을 당할 거고 언제 리턴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스택을 사용하고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스택의 원리죠. 그럴 때 보통 콜리는 콜러가 새로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콜리가 리턴을 해야 됩니다. 콜리가 리턴을 하지 않으면 콜러가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스택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 함수가 하나 호출될 때마다 각 호출되는 함수별로 자기만의 스택 프레임을 스택에다가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프레임은 어떤 함수가 콜 당하면 그 함수는 자기가 사용할 스택 영역에다가 자기가 사용할 스택 프레임을 딱 잡는 거죠. 그래서 또 호출되면 스택 프레임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택이 늘어나는 논리적으로 스택이 늘어나는 이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예는 이제 u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그 안에서 who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who라는 함수에서는 연속적으로 mi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순차적으로 한 번씩 해서 2번 호출합니다. 그리고 mi는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호출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콜 체인을 보면 그래서 이제 mi는 당연히 리커시브죠. 콜 체인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나 뭐 파라미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콜 체인 시나리오 우리가 보는 이그젠플 시나리오에서는 u에서 who를 호출하고 who에서 mi를 한번 호출하고 그 다음에 또 mi를 호출하는데 여기에서 호출할 때는 이제 파라미터상 리커시브로 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그 안에서 또 한 번 호출하고 그리고 리턴을 하는 거죠. 계속 호출하지 않고 이제 호출을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또 한 번 호출하고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턴이 끝나면 그 다음 mi를 호출하는데 그 다음 mi는 이제 리커시브로 들어가지 않고 한 번 호출되고 바로 리턴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좀 전에 언급했던 스택 프레임 얘기인데요. 스택 프레임은 여기서 이제 여기 빗금친 연보라색의 여기가 스택 프레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레지스터 얘기할 때 RBP, 베이스 포인터, RSP, 스택 포인터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각각의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새로 만들어지는 스택 프레임의 시작 주소가 RBP, 그 다음에 꼭대기 주소가 RS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revious 프레임은 이거는 이제 콜러이죠. 콜러 입장에서는 이게 콜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녀석도 사실 상대적으로는 누군가가 콜해 준 거니까 얘도 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RBP와 RSP는 여기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여기서 이전 프레임을 사용하는 함수가 얘를 호출할 때 스택 프레임은 새로 하나 만들어지면서 RSP가 여기, RBP가 여기죠. 그러면 이전에 가리키던 RBP 주소와 RSP 주소가 저장돼야겠죠, 여기에. 그래야지 나중에 얘가 리턴하고 갈 때 다시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하고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스택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콜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돌아올 리턴 주소들이 푸시가 되고 그 다음에 리턴 명령어에 의해서 되돌아갈 주소가 자동적으로 팝이 되는 거죠. 좀 전에 봤던 그 시나리오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u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u도 사실은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어딘가에서 호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u가 실행되고 있는 중에 u라는 함수는 자기만의 스택 프레임을 여기다가 잡고 RBP가 여기를 가리키고 RS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u 안에서 who를 또 호출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RBP와 RSP가 이렇게 현재 새로 만들어진 스택 프레임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who의 스택 프레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mi가 호출되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턴 됐다가 두 번째 mi가 또 한번 호출이 됐다가 리턴 되고, 그리고 이제 who가 다 실행되고 리턴 되면 u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u도 리턴이 될 수 있죠. 위에서 호출한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이제 좀 전에 보았던 그 RBP와 RSP가 움직이는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스택에 어떤 정보들이 저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은 그 여기 보면 이제 saved register, local variable, argument, build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함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매개 변수로 넘겨진 그 파라미터들이죠. 매개 변수로 이제 콜로 함수가 뭐 콜바이 밸류나 콜바이 레퍼런스로 뭔가를 넘겨주죠. 값이나 주소를 넘겨주면 그 호출된 함수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스택에다가 잡아놓고 이거를 억세스해서 씁니다. 그런데 호출된 함수가 자기 함수 내부에서 로컬로 잡아놓은 변수들 있죠. 오토매틱으로. 그런 것도 그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이 로컬 변수로 잡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saved register인데요. 이 saved register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시나리오죠. 뭐 런던하고 파리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보면 그 미국 영화 같은데 배경은 LA하고 그 영국 런던 근교의 서리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실현당한 두 여자가 뭐 SNS를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실현당했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고 싶어요. 근데 당장 어떻게 떠날 수가 없으니까 스와핑, 집 바꾸기를 합니다. 집 바꾸기. 그래서 이제 런던 근교에 있는 그 서리에 있는 집은 정말 시골 오두막, 완전 영국식 옛날 오래된 집이고요. 그 다음에 뭐 LA에 있는 여자는 수영장 딸린 엄청 큰 저택에 살고 있는데, 둘이 이제 즉석에서 합의를 하고 집 바꾸기를 합니다. 서로.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에 거기 아마 배우가 카메론 디아즈하고 주드로, 이 두 배우가 이제 러브 스토리에 관련된 건데, 물론 거기에 그 배우 말고 또 여자 배우와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요. 집 바꾸기를 할 때 자기네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 중요한 거 있죠, 개인적으로. 그럼 누군가 자기 집에 온다고 치면 그 중요한 물건들, 사적인 거는 따로 치워가지고 대피를 시켜놔야 돼요.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이 가방을 들고 오죠. 그리고 거기서 얼마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자기 집을 풀어놔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여자들 같은 게 화장품을 풀어놔야 되는데 화장대에 다른 게 있다. 그럼 그걸 또 치워놓고 자기 화장품을 올려놓고 쓰다가 갈 때 자기 화장품은 다 담아서 가고 치워놨던 화장품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죠. 이때 여기 saved register가, 이 saved register는 호출당한 함수가 현재 자기의 스택 프레임을 만들고 자기가 어떤 레지스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레지스터를 마음대로 사용했다간 자기를 호출했던 이 콜로에 해당하는 함수에서 그 레지스터를 사용 중일 수도 있으니, 자기가 여기서 값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리턴해가지고 그 레지스터의 값이 바뀔 테니까 자기가 어떤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전에 그 레지스터를 스택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CPU에 있는 값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이걸 다 이제 리턴하고 되돌아갈 때 세이브 되어 있던 레지스터를, 여기 스택에 있던 거를 다시 CPU 안에 레지스터로 그대로 복원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방이 됩니다. 빌려 쓰는 방. 그리고 스택이 일시적인 대피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 이 시나리오가 이해가 좀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로 프레임은 이제 콜로 함수가 사용하는 스택 프레임이었고, 그러니까 얘가 요
콜로 함수가 이 콜리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RBP와 RSP는 여기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콜로 함수는 자기가 이 콜리를 콜하기 전에 이제 리턴 주소, 되돌아올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그 함수를 콜하죠. 콜리를 콜하죠. 그럼 콜리는 콜되는 순간 자기의 스택 프레임을 만들고 자기가 사용할 데이터 레지스터들을 이전에 콜로하고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다 대피를 시켜놓고 여기다가 CPU에 있던 걸 여기다 다 대피 시켜놓고 자기 코드에서 로컬 변수로 선언된 거 여기다가 잡고 그 다음에 콜로에서 넘겨준 아규먼트 변수들 여기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그 함수, 호출된 함수가 실행되면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RBP와 RSP에 의해서 스택 프레임은 계속 바뀝니다, 위치가. 상당히 이제 다이내믹하게 논리적으로 바뀌죠. 지금 이 이그젬플이 이제 INCR, 뭐 인크리먼트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대충 보면 P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터로 콜바이 레퍼런스로 되어 있고요. 벨이 밸류죠. 이제 이 값을 이제 이 함수는 넘겨받아서 P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X에다가 이걸 X는 이제 로컬 변수죠. 인크리먼트 안에 선언된. 그 다음에 Y도 로컬 변수죠. 그러면 이제 P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다가 X에 넣고 그 다음에 넘겨받은 밸류는 그대로 X하고 밸류에다 넣어서 Y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Y 값을 최종적으로 다시 P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리턴은 처음에 받아낸 X를 리턴을 합니다. 이걸 이제 어셈블리로 보면은 얘가 RDI, 얘가 RSI로 넘어오니까 RDI가 이제 포인터니까 RDI가 가리키는 곳에 간접 어드레싱을 해서 RAX에다가 여기 이제 X 값이 RAX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AX를 RSI가 발이죠, 발. 여기서 여기에다가 더해서 누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RSI 값이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RSI를 다시 P가 가리키는 것, RDI가 가리키는 것에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리턴 해버리죠. 리턴은 뭐가 되냐면 RAX에 있는 게 리턴이 됩니다. 즉 RAX는 뭐가 있었냐면 X값, 처음에 받아낸 이 X값. 리턴은 X값이 되고 P가 가리키는 콜바이 레퍼런스에서 값은 변화가 됩니다. 값은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메모리에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메모리의 내용에다가 배를 더해버린 거고 그게 실제적으로 메모리 값을 바꾼 거죠. 메모리 값을 증가시킨 거고 그리고 처음에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던 내용은 따로 받아내서 리턴을 해주는 이런 이제 함수입니다. 하나하나씩 이번에는 이제 이 인크리를 콜하는 콜로 함수를 보면 콜 인클이라고 잡아놨는데 인크리 여기서 이제 여기서 선언된 이 INCR 인크는 여기에서 호출이 되고 있고요. 호출하는 콜로가 되고 얘가 콜리가 됩니다. 얘는 이제 15213이라는 값을 V1, 이제 V1하고 V2는 이 콜로 함수의 로컬이죠. 로컬, 오토매틱 변수. 그러니까 이 녀석도 함수이니까 스택에다가 이 변수 두 개 V1, V2는 여기 어디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 리턴 주소는 이제 얘의 주소죠. 이 함수 다음에 있는 주소. 이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이거를 어셈블리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코드를, 첫 번째 코드를 보면, RSP를 16을 뺍니다. RSP에서. 16을 뺀다는 얘기는 주소가 16바이트가 해당하는 주소가 빼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스택 포인터가 여기에 처음에 있을 때 여기서 스택 포인터에서 16을 뺐다는 얘기는 64비트, 64비트, 즉 8바이트 아래로 논리적으로 스택의 길이는 늘어난 셈입니다. 이 의미가 스택의 길이를 이미 이렇게 늘려놓은 거죠. 그리고 RSP가 현재 여기에 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8을 다시 더합니다. 더한다는 얘기는 스택은 줄어드는 거죠. 여기죠. 8바이트 아래 이전. 여기에다가 이 15213을 넣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죠. V1이라고 하는 로컬 변수가 여기에 잡힌 겁니다. V1이라는 로컬 변수가 여기에 잡히고 15213이 들어간 거고, 스택은 이미 이렇게 늘려놓은 거죠. 그게 요 코드, 요 C 코드가 이렇게 어셈블리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호출하는 녀석을 보면 V1의 V1의 주소는 이거죠. 얘 주소입니다. 얘 주소. V1이 현재 15213을 가지고 있는 이 스택을 나타내고 그의 주소니까 그 주소를 넘기고 3000이라는 값을 넘깁니다. 그게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보면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MVL인데 L은 이제 그 더블이죠. 더블은 16비트의 더블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32비트 연산이니까 레지스터가 32비트죠. RSI가 아니라 ESI입니다. 이때 이제 SI는 3000이라는 값을 갖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RDI, 이게 RSI니까. 그렇죠? 3000이라는 값을 넘겨받는 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호출하기 전에 RSI에다가 3000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RSP에 8 더한 게 뭐죠? 현재 RSP가 여기니까 8 더한 건 여기죠. 여기 뭐냐면 V1의 어드레스죠. V1의 어드레스를 RDI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RDI가 여기 RDI, RSI니까 RDI가 결국 V1의 어드레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함수를 호출하는 게 여기에 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딱 하고 나서 여기서 보면 값이 얘가 호출이 되니까 3000을 더합니다. 즉 V1이 가리키는 주소 15230, 15213에 주소 여기에 가면 거기다 3000을 더한 거니까 3000을 딱 더해서 18000이 됩니다. 그게 이게 호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RAX에다가 뭘 더하는데 뭘 더하냐면 RSP가 가리키는 것에 8 여기죠. 요거 즉 뭐냐면 요게 V1이죠. 처음에 봤던 V1. 요게 V1의 내용입니다. V1의 내용이고, RAX는 뭐냐 하면 그 이전에 RAX에 뭐가 있냐면 요걸 리턴한 값이죠. 인크리가 리턴한 값. 얘가 뭐냐면 V2죠. 그러니까 RAX에는 V2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RSP가 가리키는 것에 8을 더한 여기는 V1의 주소였으니까 V1의 내용을 V2에다 더하는 이제 그게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RSP에 다시 16을 더합니다. RSP가 현재 여기니까 16이니까 8바이트, 8바이트. 즉 리턴을 하기 전에 스택 포인터가 사용한 값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스택 포인터의 값들을. 이런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리턴 하기 전이고 이제 리턴을 해버리면 완전히 돌려놓게 되는 거죠. RSP는 리턴할 때 여기 리턴 요 주소를 가지고 콜러를 돌아가죠. 콜리가 리턴하니까 콜러 여기로 돌아갑니다. 얘를 콜했으니까 리턴 주소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뭐 C 언어를 보고 뭐 어셈블리와의 관계를 보면 이제 의미상으로 금방 알 테니까요. C 언어에 익숙한 학생들은 어셈블리가 금방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계속 그 예제 이그젬플에서 예제를 보았듯이 u라는 함수가 콜러였고 상대적으로 who가 콜리였고 보면 이제 u에서 rdx를 사용을 했는데 who에서도 rdx를 사용을 하니까 이 who에서 여기서 u에서 사용하던 rdx가 값이 있었는데 who에서도 rdx를 사용하고 돌아갔는데 이 rdx가 과연 원래 이 rdx인지 얘가 바꿔놓은 rdx인지 얘네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rdx 값이 오버라이트가 돼버렸으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이제 영국 서리의 집에 그 LA에 있는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 그 이전에 여자가 사용하던 예를 들어 뭐 요리를 하는데 그 뭐 어떤 통에 조미료를 딴 걸로 바꿔놨다던가 그러면 돌아온 사람이 그거를 뭐 설탕인지 소금인지 자기가 늘 쓰던 대로 썼는데 이게 반대로 되면
이제 요리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던 거를 나중에 온 사람이 건드려서 바꿔놓고 그거가 이제 복구가 안 되면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이제 되지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콜러 세이브드와 콜리 세이브드라고 하는 어떤 컨벤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집을 여기서는 집이 CPU라고 생각하면 현재 CPU 거주자는 콜러입니다. 근데 콜러가 콜리를 호출하고 잠시 집을 콜리한테 빌려주는 거죠. CPU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콜러,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CPU 내에 레지스터 사용하던 거, 그 내용들을 어딘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중에 자기가 돌아오더라도 그 값이 바뀌더라도 자기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다시 세팅을 하고 쓸 수 있도록 콜러, 호출하는 녀석이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레지스터들을 딴 데다 대피시켜서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CPU를 이제 콜리한테 빌려주면 콜리가 딱 들어와서 그 CPU를 사용하는데, 콜리 입장에서도 자기가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 이거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필요하다고 사용해버리고 그냥 나중에 리턴하고 가버리면 그 값이 변경돼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집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짜증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콜리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 레지스터 쓰려고 그러는데 이 값을 내가 쓰기 전에 원래 있던 것을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내가 그걸 마음대로 쓴 다음에 떠날 때 그걸 다시 복구해 놓고 가면 집을 빌려줬던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무 이상 없이 그 원래 집 빌려주기 전 상태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콜러 세이브드와 콜 리세이브드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터 그 X86 64비트 CPU에서 이제 레지스터 사용하는 사례인데요. RAX는 앞에서 봤듯이 이제 리턴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RDI, RSI, RDX, RCX, R8, R9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6개의 파라미터를 콜러가 콜리라는 함수로 호출할 때 넘겨주는 매개 변수가 차례로 이걸 통해서 넘겨진다. 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넘겨진다. 그리고 이제 템포러리로 사용하는 R10과 R11도 마찬가지로 콜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콜러 입장에서는 이 레지스터는 자기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콜리가 실행하고 되돌아왔을 때 이 값이 변경되어 있으면 이제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콜러가 저장을 합니다. 콜러 호출하는 녀석이 이 값들을. 그 다음에 콜리는 호출당한 녀석이죠. 호출당한 녀석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RBX하고 R12, 13, 14, 그 다음에 스택을 또 쓰게 되니까 스택 포인터들이 아까 계속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옮겨 다녔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스택 프레임들이 있죠. 기존에 콜러를 호출했던 콜리가 사용하던 그 스택 프레임의 RBP, RSP에 해당하는 주소를 새로 들어온 콜리가 저장해 놓고 자기가 이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콜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컨벤션으로 이런 레지스터들을 저장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콜리가 세이브하는 레지스터의 컨벤션이고, 이거는 콜로 호출하는 녀석이 자동으로 이제 세이브를 하고 호출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이그젠플들을 보면은 조금 다른 이그젠플인데 include2네요. 호출당하는 콜리는 똑같은데 호출하는 함수가 조금 다릅니다. 버전 2입니다. call include2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15213에 비슷해 보이네요. 요게 좀 바뀌었네. x 더하기 v2 여기에서 넘겨받은 값을 리턴을 하네요. v2를 계산한 후에. 그래서 이거를 어셈블리로 보면 아래에서 아까 여기서 봤듯이 RBX call resaved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inquiry 2도 이 녀석을 호출하는 녀석에 비해서는 call 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RBX save, 그리고 이제 스택 아까 얘기한 이제 16을 뺀다는 얘기는 64비트 2개, 즉 16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세이브 한 개 스택에 들어오죠. 이 리턴 어드레스는 이제 이 콜 인크리 2를
리턴했을 때 얘를 호출했던 녀석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주소이죠. 그리고 이 안에 로컬로 오토매틱으로 잡은 게 스택에 잡혔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택 그 위에 이제 쓰다가 여기서 이제 딱 보면 되돌아갈 때 RSP를 다시 원래 여기로 더해가지고 16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16바이트를 넘겨가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던 RBX를 그대로 스택에서 읽어다가 CPU 내 레지스터에 세팅을 시키고 리스토어를 시키고 그리고 리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커전의 예인데요. 리커전 제기 함수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타내는 제기 함수는 countR인데 pop count라고 되어 있네요. pop count, 리커시브 pop count. 그래서 unsigned long 인티저를 x를 매개 변수로 넘겨받아서 일단 0인지를 체크하고 0이면 뭐 해볼 것도 없이 리턴하고 0이 아니면 그 x의 제일 이제 오른쪽 이게 least significant bit 하나를 마스킹을 하는 거죠. 1로. 나머지는 전부 0이고 그거만 마스킹을 해서 그 값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호출을 하는데, 호출을 할 때 그 x를 shift left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shift left 시키니까 그 여기서 한 비트 마스킹해서 체크한 비트는 밀어내고 shift 시킨 거죠. 그럼 그 비트는 빠지죠. 그럼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또 0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0이 아니면 또 그 시프트 시키고 남은 것 중에서 마지막 비트를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64비트라고 그러면 한 비트씩 계속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면서 맨 마지막 비트가 1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카운트를 계속 하는 거죠. 이 값이 결국에는 이제 1이냐 0이가 되겠죠. 이 결과가 x의 그 제일 리스트 시그니컨트 빛이 0이면 이게 0이 되겠고 1이면 1이 되니까 그쪽에 있는 1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프트 하면서 계속 카운트하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그 비트의 1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거고요. 이거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이게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0을 여기서 이제 L이니까 32비트 연산입니다. EAX에다가 0을 넣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RDI죠. RDI가 뭐냐면 X죠. X를 RDI로 넘겨받으니까. 근데 RDI 테스트는 뭐냐면 비트와이즈 AND인데, X 값을 자기 자신한테 AND 시켰는데 그게 0이란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0이란 얘기죠. 그러면 리턴을 해버리고 0이 아니란 얘기는 그 값이 여기서처럼 else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else. 그래서 else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RBX를 호출을 얘가 당한 녀석이니까 콜리 입장에서 RBX를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넘겨받은 RDI를 RBX, 이때는 얘를 세이브를 해놨으니까 RBX를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이 콜리 입장에서 RBX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DI를 RBX에다 넣고 그 다음에 요 연산을 하는 거죠. RBX에 있는 거를 이제 32비트 AND를 1을 가지고 AND 시켜서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연산을 여기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DI 처음에 이제 얘한테 넘겨받은 X 그 자체는 여기서 이제 Shift Right를 하는 거죠. 64비트 Shift Right.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RDI를 여기다가 하나를 RBX에다 세이브를 해놨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는 이제 X에 대해서 마스킹 연산을 하는데, 이 연산을 통해서 X 값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X 값이 바뀌는 거는 Shift 연산에 의해서 바뀌죠. 네, 바뀌고 바뀌는데 바꾸고 나서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 P 카운터 R을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합니다. 다시 호출. 그럼 다시 1로 들어가서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1로 들어오는데, 이때 또 시프트를 시키고 난 나머지 bit을 가지고 또 이걸 체크하고 또 한 비트 시프트 시키고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64비트가 다 시프트, 64비트 시프트 다 해본 만큼 돌고, 즉 자기 자신을 계속 이제 64비트라면 64번 호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처럼 이제 리턴하는 값은 이거죠.
여기서 지금 RAX에 뭐가 들어있냐면 P 카운트에 리턴 값이 RAX에 들어있으니까 요 값이 플러스의 저 오른쪽에 있는 값이 RAX에 들어있고 RBX는 여기서 이제 요거 move 하고 AND를 한 요 값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RBX에 여기에 들어있고 RAX에 이거 호출한 리턴 값이 들어있고 그 두 개를 더한 거죠. 그 더한 게 RAX에 있으니까 그거를 리턴합니다. 그 리커시브 호출해서 그 호출한 그 이전 단계로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지금 얘가 RBX를 요 연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저장을 시켰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RBX를 다시 복구 리스토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리턴 이 과정이 이제 계속 리커시브하게 호출이 되지만 여러 번 되지만 RBX는 매번 푸시했다가 팝하기 때문에 한 번씩밖에 사용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얘가 푸시 해서 64번 예를 들어 호출이 연속적으로 됐다고 치면 이제 팝 하면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파트 3 얘기는 이제 설명이 됐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제 이 코드를 보고 어셈블리 코드를 보고 하나씩 따라가 봐야 이해가 될 부분들이고요. 대부분 이 그 리눅스 x86 64비트 리눅스 환경에서 이 어셈블리가 사용되는 어떤 이제 문법적인 컨벤션이나 이런 이제 그 컨트롤이 옮겨 다니는 이제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 컨트롤이 옮겨 다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준 거고요. 계속 앞에서 얘기했지만 CPU를 집이라고 생각하고 콜러가 집을 잠시 빌려주는 사람, 콜리가 잠시 집을 빌려 쓰는 사람. 그런데 원하는 건 서로가 피해를 안 줘야 되죠. 그러니까 콜리는 알아서 자기가 중요한 건 따로 대피시키고 콜러가 그렇게 하죠. 콜러가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건 따로 대피시키고 콜리는 들어와서 떠날 때 아무 흔적을 안 남기기 원상태 그대로 복구해 놓기 위해서 자기가 건드릴 걸 미리 다 대피를 시켜놨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복구해 놓고 떠나는 거죠. 그럼 다시 콜러가 돌아왔을 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게 된다. 그걸 이제 어셈블러에서 이제 푸시와 팝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3는 이렇고 다음에 이제 이어서 파트 4와 5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